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네. 기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상세한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저는 소관에서 일하면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어디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창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였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대목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회사 경영하려면 뭐도 알고 모르면 전문가들한테 제대로 맡기든지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뭐야. 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이분이. 네. 그리고 뭐 지가 하고 여기서 지는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지가 하고 싶은 말만 주저리 떠드는 거야. 어? 뭐 예전 후보 시절에 네. 그때는 본인의 실력이 드러나지 않았지. 그렇지만 지금은 다 드러난 거야. 막 돌겠다 막 이런 표현을 막 해요. 근데 역시 세간의 평가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는 다르지 않았다. 다만 네. 대통령과 이분의 이제 대화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두 사람만 이 저작거리 민심을 확인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동훈을 응원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본인 이름을 걸고 총선을 치렀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 졌지 않습니까? 그냥 진 게 아니고 참패했습니다. 참패. 그러면 이 정도 참패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정부 여당이 없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저 당대표 다시 할래요 나온 거예요. 책임도 안 지고. 그건 뭐냐? 그러면 대통령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2년 동안 당대표 한 뒤에 내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당내 안정화시킨 다음에 대통령을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미래 권력이라는 뜻인데 미래 권력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현재 권력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권력과 대립각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도 현재 권력이 인기가 있으면 같이 묻어가면 되는 거죠. 인기가 없으면 반드시 각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권력이 인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각 세우기 딱 좋은 시점이야. 그런데 한동훈은 겁이 많아서 그런지 뭐가 약점이 잡혀서 그런지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슬프기도 하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나마 감사한 건 술 맛이 너무 좋아. 막 욕하면서 먹으니까 쫙쫙 들어가더라고. 막 4병 스타트야. 기본이. 나 원래 2병 먹거든요. 4병 스타트라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예. 수아 씨가 뭐 4병이 뭐 2병 4병 아유. 4병 진짜. 스타트야 이제는. 이제 스타트라고 4병이. 디폴트 값이요? 디폴트야 완전. 그러다가 저처럼 통풍 심하게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50 대리운전 사랑해 주시고요. 장이 열려도 아주 크게 열렸습니다. 여기저기 다 남사당패예요. 줄을 다 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도 지금 막 줄 타고 있고 명태균 씨도 어쨌든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지금 이게 향방이 어떻게 가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속 줄 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남사당패 얘기에 적합한 게 명태균 씨도 보면은 본인 표현이나 의사 표현이나 SNS에 올리는 글들이 뭔가 하나하나 의미심장은 해요. 어떨 때는 대통령실 향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았다가 네. 또 어떨 때는 또 다른 쪽을 향해 당사자들 상대로 당사자들 한- 상대로 네. 한 이준석을 상대로 한 이야기를 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줄타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다 남사당패입니다 지금. 그리고 안철수 네.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은 이제 모른다고 이제 해버리니까 네. 바로 그냥 사진 같이 찍은 사진 올리고 네. 방송에서도 자기를 찾아왔다고 하면서 본인이 사모님하고 둘이 내가 특강도 좀 해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느냐고 했다. 뭐 물어봤다는 얘기겠죠.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안철수 의원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SNS 보고 깜짝 놀란 게 서정옥 변호사를 굉장히 맹폭격을 해놨더라고요. 네. 서정욱이가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라디오 방송하고 본인 유튜브에서 네. 허위 사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스토마토에 처음 이 김영선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개혁신당의 당직자다. 근데 그 당직자랑 장성철은 신한국당 공채 일기로 친하다. 그렇게 해놓고 또 그 당직자가 이러이러한 제보를 했다라고 해놓고 또 신한국당 공채일기로 장성철과 친하다. 그래서 제가 무슨 제보와 이 공작에 배우처럼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뭐 그런 내용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날 국민평론가 아닙니까? 네. 14일 날 네. 서정욱 변호사랑 한판 붙기로 했습니다. 아 어디서 붙나요? 한판 승부해서 한판 붙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서 변호사가 제가 그날 나가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김영선 전 의원의 두 차례 공천 과정에 명태균이 어떤 역할을 했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명태균 씨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배후에서 공천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은 2021년 7월입니다. 당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었는데 입당을 메이드하기 위한 자리에 명태균 씨가 중간 고리로 섰던 것이었고 이준석 대표를 만나다는 연락도
연락도 중간에서 허브가 돼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제로 가서 만났더니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명박사라는 호칭을 썼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여러 군데 있었다는 거는 이미 기존 보도로도 알려졌고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르겠으나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에서도 어쨌든 뭐 맞아.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으면은 다 이게 내 공이다 내 덕이다 뭐 이렇게 네.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정도는 모르겠는데 아예 존재감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최진석 당시 본부장이었나 거기하고 맞아요. 직접 네.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을 부인을 할 수가 없고 김대남 씨는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고요. 일단은 당에서는 윤리위원회에서 김대남 씨를 좀 조사할 생각이었는데 탈당을 해서 당원이 아니라서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요. 조사를 못하게 됐는데 아마 법적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공격사주라고 봐야 돼요. 보도사주라고 봐야 돼요. 저는 너무 그림이 공격사주죠. 이상해가지고. 공격사주. 그렇죠. 공격사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김대남 씨가 혼자 움직였을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십 사건 터졌잖아요. 맞아요. 나왔죠. 뭐 대충 짐작하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는 이 김대남 씨의 배우에 김건희 VVIP가 계시다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강경한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이나 대변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문제 제기를 계속 해라. 와. 방송 나가서도 세게 얘기해도 된다. 그런 식의 지시가 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 미래한국 연구소하고요. PNR이라는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 업체. 사실 그때 당시 대선 때 PNR은 당시 대선 때 인지도가 없었죠. 인지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도무지 이상한 게 그때 당시 대선 기간 때 PNR 여론조사를 흔히 말해서 서울에 있는 큰 언론사들이 받아서 인용 보도를 한 거 보면은요 적지 않게 인용 보도를 합니다. PNR 대표가 직접 온 인터뷰에서도 한 얘기지만 아니 나는 굉장히 지역에서 조그마한 그런 선거 여기 이런데 이제 어떤 여론조사를 해왔던 업체인데 갑자기 발표를 하니까 중앙 언론사에서 막 받아 쓰더라. 이거는 자기가 대표지만 좀 이상하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미래한국연구소라든가 PNR은 어떻게 됐든 이 선거라고 하는 게 대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 PNR이라는 업체가 신생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 중앙에 있는 언론사들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의심 없이 받았었을까? 저는 여기에 뭔가가 명태균 이상의 어떤 그 단위에서 개입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싫으면 안 보면 되니까 다음.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음에 왜 만납니까? 안 보면 되지. 아니, 근데 예. 이제 뭐 지상파 할 때는 네. 내가 싫더라도 만나야지. 저도 남을 욕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저 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동훈 작가님의 맨파워 때문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껄끄러운 관계라는 게 방송을 통해 공표가 되면 상대방은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근데 50을 바라보는 나이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람 인연이라는 거 그렇게 애쓸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너무 좋은데 저 사람 날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남의 인연을 너무 신경 썼는데 그게 나중에 도구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최욱 씨하고는 꽤 오랜 관계예요. 그리고 최욱 씨 가까우셨죠, 거의 원래. 무명 시절 때부터 같이 해서 한때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잖아. 그 맞아요. 예. 지금 안 보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래. 예. 뭘 굳이 그걸 구구절절히. 첫 번째 대통령실 사람들도 저작거리의 민심과 그닥 크게 다르지 않구나. 아니 제가 어제 보다가 혼자 폭소가 터져가지고 하도 크게 웃으니까 저희 집 식구들이 도대체 뭘 보고 있냐면 김대남 보도를 보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대통령을 향해서 꼴통이라고 해요. 청와대에서 일하면 없던 애구심도 생긴다라는 게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에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거침없이 육두문자를 씁니다. 물론 이제 방송에서는 처리를 했지만 말하면 듣나? 뭐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없지, 말은 많지, 아랫사람들 말도 못하게 하지, 네.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자리에 내려오면 유튜브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왜냐면은 이명수 기자하고 티키타카가 너무 좋아. 육성을 듣는데. 잘 맞는다. 그래서 꼴통 부분은 좀 장인수 기자가 가려줬으면 했는데 그것까지 굳이 공개해서 보도했다. 네, 예.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이분 친한계죠. 약간 그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두 사람 네. 관계에 대해서 두 분 사이가 제가 요즘 친구들 말로 하면 사자성어로 깨붓한다 그러더라고요. 깨졌다 붙었다 이런다는 건데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실제로
대통령실 차원에서 특정 후보 캠프 차원에서 합종연회를 해서 모략을 한 건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만약에 그런 내용이 확인된다. 이거는 깨붓이 아니죠.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 왕창 깨지는 거죠. 왕깨죠. 왕창 깨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네. 이런 거예요. 당장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맞아요. 지도부하고 네. 만찬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때 표단속을 위한 어떤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 위해서 또다시 국민의힘 지도부를 불러 모으는 거 아니냐. 이것은 대통령이 당을 직접 관리하고 내가 표 계산, 표단속 이런 것까지 하겠다. 한동훈 대표 못 믿겠다. 이런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치권에서는 분석 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개인이에요. 그렇죠. 이걸 거부했다가 우리가 동행령 정도 발부하지만은 고발하면은 네. 검찰에서 명태균 조사 안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혐의를 받을 때 먼저 나와서 자기가 치고 나가는 것이 유리하지 나중에 다 불어가지고 끼 맞추려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는 분명히 나오고 김건희 장모님은 안 나오실 거다. 아까 의원님 말씀해 준 보태면은 국회 이제 관련법상에 그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청문회랑 달라가지고 회피하거나 이제 거부할 경우에는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행명령도 발부해서 잡으러 가고. 네. 실제로 강제적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조국 혁신당은 지금 개도 잃고 우럭도 잃는 꼴입니다. 그게 뭐냐?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긴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지금 영광에서 비슷하게 나오죠. 그건 여론조사고요. 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조국 혁신당, 민주당 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정에서도 그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단일화는 민주당이 안 받을 거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석도 하나, 군수 자리도 뭐 구청장리를 하나도 못 얻고 네. 우군이었던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싸워가지고 또 적어지게 되고 국회의원들하고 네. 싸워가지고 척지게 되고 다 잃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을 굉장히 잘못 짰어요. 4군데 중에 처음엔 다 나갈 것처럼 하다가 발을 그러다가 호남 한 군데만 우리한테 양보해주면 우리가 3개 다 단일하고 으쌰 해줄게. 그렇게 하면 좀 민주당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걸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조국 혁신당도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답답하다는 거죠. 대통령 그 취임식에 온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기사로 회자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명태균 씨 얘기도 최근에 나왔는데 한겨레 신문이 또 보도하기를 그 PP 패밀리라고 이제 블랙펄 패밀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멤버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주포 중에 하나가 구술했던 검찰에서 김모 씨. 이모 씨하고 김모 씨도 취임식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흑진주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흑진주파 이제 핵심 5명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진술이 JTBC에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한 게 이제 있는 거고 거기에 문모 씨 뭐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그 이종호의 뭐 처남도 못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종호랑은 언제 연락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종호랑 2020년에 9월에 뭐 통화했던 거 뭐 다 들통나고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관계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기사를 보면은 명태균 씨가 여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습게 보는구나. 내 말을 안 들어서 좀 화가 났구나. 내 손 안에 있구나.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 까발리겠다. 협박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겁이 나서 발표를 못한다. 와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 겁이 나가지고 뭘 발표를 못한대. 참 이런 거 보면은 내가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소나기에서 갖고 놀고 있어. 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주진우 기자 있잖아요. 네. 10월 1일 날 주진우 라이브에서 명태균 씨랑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랑 일맥상통해요. 뭐라고 했냐면 통화를 했대요. 명태균 씨랑. 그때 명태균 씨가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대수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주진우 씨가 명태균 씨한테 그럼 저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건희하고만 소통한 게 아닙니다. 윤하고 직접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다 이제 명태균 씨 녹음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음성이. 더 심한 거는 보증보험인데 이 김대남 씨는 보험이나 금융에 대해서는 진짜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토목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여기에 연봉 3억이 되는 간다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문제고요. 뭔가 이렇게 공천에서 떨어지니까 피해를 본 사람인데 사실상 이틀막 하기 위해서 자리를 거래로 얻은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나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원모 지지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근데 보험을 잘하시는 분이네요. 보험을 설계나 감독은 못하는데 드는 건 잘해. 보험을 잘 들어. 그게 진짜 보존 김영선은 보험료로 수돗물을 마셨고 여기는 보험으로 이원모 가서 지지 선언으로 보험료를 냈거든요. 보험 왕이네. 보험 완전 보증.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언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옛날에 블랙리스트 좀 더 확대해서 네. 그 말한 그러니까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사를 재갈 물리고 혼내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동원된 거거든요. 이거 범죄도 심각한 범죄예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도 많은 범죄 네.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김대남 씨는 뭐 어떻게든 애써서 들어간 건데 제네시스도 더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 그 얘기도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양정철, 박영선 두 사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둘 다 정신 나간 거야. 이게 양정철, 박영선을 언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거는 대통령을 직격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한 사람은 비서실장, 한 사람은 총리로 거론됐던 그러니까 총선에서 대패한 후에 두 사람의 인사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무슨 접근을 하려나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히 반대와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가는 건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박영선 장관은 미국에 있었고 실제로 그분의 정확한 입장이 확인이 안 돼서 기자들이 다각도로 취재를 하고 있었던 맞아요. 타이밍인데 당시에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은 이분은 아마도 이제 하는 일이 시민사회 수석실 안에서 보수 유튜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거 대통령실 웃긴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에 대해서 비토하거나 불쾌해하는 정서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단도리를 치는데 이탈표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8석 배우는 것보다 20석 나가는 게 편할 수 있다. 이게 8명이 개별적으로 나와서 그 속에서 용기 있는 사람 평가 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때를 모르고 앞서 나갔다가 얼어 죽는다. 그렇지. 이런 평가 들어요. 그럼 뭐냐? 20명이 나가면 나가버려? 같이 따라 나갑니다. 이게 원내교섭단체 문제, 정당의 문제. 바른미래당이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빠져나가는 과정들이 그래요. 한두 명씩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20명이 돼야지만이 박근혜 탄핵에 동의할 수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결정적인 한 방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니었습니까? 이탈표가 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감을 지나고 보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공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는 정리하고 갑시다. 이거 정리 안 하고 가면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 유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명태균 씨가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지역 단위에서 뭐 시의원, 도의원 준비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대통령 그 대선 단일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는 데다가 이준석 대표도 당 들어오기 전에 만나는 모임에 명태균 씨 연락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예. 간단한 사람 아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사안에 홍준표 시장이 왜 입 다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안을 다 말하는 분은 아니에요. 시시콜콜하게 다 끼어들잖아요. 근데 이 사안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렇지? 잘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한 네.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최준실이라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야 내가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많이 흘리고 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 그 황금폰이 열리면은 네. 큰일 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창원지검에서 김영선 전 의원하고 그리고 명태균 씨, 뭐 여론조사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두 분의 그런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칼끝을 댄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건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세게 해나가야 김건희 영부인을 보호할 것이다 하지만은 이미 물꼬는 터졌어요. 시작도 김건희, 과정도 김건희, 끝도 김건희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근원은 김건희고 사실상 권력서의 1위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이렇게 다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터졌는데 네. 지금 보세요. 말은 명태균 씨도 자기한테는 문자가 왔지만은 김영선 의원한테는 안 갔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물꼬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한 것은 검찰이 손을 댔지만 문제는 김건희 여사까지 가느냐 네. 이것이 핵심이죠. 저는 그러면 이 정책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겠다라고 하는 거를 왜 발표를 했을까? 그냥 어떻게든 뭘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의대 정원은 확정이 됐고 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기 때문에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제스처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 제스처가 효용이 있을 것인가? 저는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목적은 한동훈 대표가 계속 여야 의정 협의체를 가동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름 잡고 있으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를 아예 이 사안을 해결하는 데서 아예 그냥 제외시켜버리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할 거면 여기서 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려는 의도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패싱 밖에서 의도가 있다. 계속 네. 떠드니까 그래? 그러면 대통령 직속으로 여기서 하자라는 그런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국민을 향한 어떤 그런 어떤 제스처라기보다는 한동훈 대표 겨냥을 한 어떤 견제형이 아닌가. 저기 민원 실장님, 조국 대표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꽃다방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꽃다방. 정책 홍보 카페를 현장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근데 메뉴판을 보니까 셉니다. 탄핵 커피 메뉴가 있어요. 아 진짜로 탄핵 예. 아메리카노 드세요, 탄핵 대추차 드세요, 이렇게 서빙을 하신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뚝다방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 때 그 전남과학대 앞에서 하고 저희들도 이제 올라온 거예요. 네. 이게 오해하시는 게 계시는데 이거 뭐 막걸리 선거냐 커피 선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000원 미만의 커피를 정책 홍보하는 자리에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관위에 모두 이제 검토를 마친 거고요. 그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이제 돌봄권 문제라든지 그 우리가 공약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쌀값 보장 등등의 당의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거고 전부 다 보건증을 발급받은 우리 의원들이 탄핵 아메리카노 커피 뭐 이런 걸 이제 같이 오신 분들한테 정책 홍보를 네.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이제 대접을 합니다. 법률 이 사건을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게 지난 1월이에요. 근데 9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봐야 같은데 된다. 기본적으로 3명만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명태균 씨, 김영선 김영선, 의원, 그 회계 회계 책임자 이 책임자 알파벳 이 씨. 명태균 게이트라고 뉴스토마토가 보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전방위적입니다.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경남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검찰 창원지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아무개들을 소환 조사를 해서 이 수사의 얼개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3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수사를 크게 확대하거나 확산할 뜻이나 의지는 없는 거 아니냐. 이미 기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9천만 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가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이 틀렸다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려고 한다면 창원지검 차원에서 수사팀을 확대하고 이 사건을 어느 정도나 펼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지켜봐야 같다. 된다.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 정치에 신물이 났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그 친문 지지자들이랑 크게 한번 정말 싸웠죠. 거의 뭐 네. 전쟁이다시피 한번 싸웠고 그게 지나고 이제 이재명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편하게 제가 말할 수 있고 또 나이 우군도 늘어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옛날이랑 또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 그래서 뭐 좀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이참에 좀 쉬자. 또 가족들하고 오래 이제 소원해졌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정치 더 이상 평론하지 않겠다. 맞아. 만일 그러니까 오래 쉬었다가 돌아오더라도 뭐 다른 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사이 이제 대표가 몇 번 전화를 해서 복귀를 좀 해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냥 식사물 하자 해서 갔는데 태움을 당했죠. 네. 태움을 당해서 심지어 그게 라이브 방송이었죠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거기서 다시 한번 복귀를 요청하니까 네. 복귀하겠다고 약속하고 복귀한 거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은 앞으로 뭐 대선도 많이 남았고 또 짧게로는 이제 앞으로 재보궐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잖아요. 이거 단일 대우로 지금 당을 할 수가 없다. 이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거의 뭐 한 지붕 한 3-4가족 정도 지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수습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지금 보수의 가장 큰 문제고 네. 보수 지지자들은 지금 마음 둘 곳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가끔 밤에 전화 오셔가지고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데 윤석열 한동훈 다 싫대요. 그래서 물어봐요. 누가 좋아요? 그랬더니 신인규요? 아니요. 김문수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끊었는데 김문수가 최근 조사에서 꽤 실제로 뜨잖아요, 높게 요즘에. 나왔어. 높게 나왔어. 네, 높게 나왔어. 저 그거를 네. 밑바닥 민심에서 한 확인을 나왔어. 했다니까요. 네. 그거를 어르신들이 김문수 좋아하더라고요. 김성애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최근에 그 강경 보수층이 김문수를 중심으로 뭉치고 실제로 있다. 저는 육성으로 두 분한테 들었습니다. 실제로. 싫어합니다. 아, 진짜요? 진짜 싫어합니다. 네. 저도 신인규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김문수. 김문수로. 예전에는 청와대를 관장하는 관할에 있는 종로 경찰서가 굉장히 그런 업무로 바꿨어요. 왜냐면은 집회 시위의 상당수가 정부 그 코어인 대통령실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청와대 부분에서 많이 열렸거든요. 맞아요. 현 정부 들어가지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용산서에 그런 과중한 업무가 쏠린 측면이 없지 않아요. 참사 당일에도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그 집회 때문에 경력들이 상당 부분 이게 투여가 됐었고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 할로윈 데이를 뭔가 좀 이렇게
권력 질서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 문제도 근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대통령실 이전의 문제가 굉장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용산서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갑자기 와버렸기 때문에 이 경계 뚫리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게 큰일 났다. 그리고 맞아요. 당일 이제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어하느라 상당히 시간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해서 기동민 의원하고 노회찬 대표가 맞아요. 단일화했던 동작을인가요? 여기 단일화할 때 노 대표가 어떤 수까지 던지셨냐면 사전투표 하루 전날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당시엔 새정치국민연합이 할 때는 그랬는데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그럼 마저 앉아서 끝장 토론이라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결국은 단일화가 노회찬 대표로 됐었어요. 성사가 됐었어요. 네. 그게 진짜 하루 전날 이틀 전에 성사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단일화에 저는 원칙이 합의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가서 단일로 손 들고 자 다 같이 전 국민 연구자 찾기를 합시다라고 하면 강서의 연구자 찾기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그런 연구자 찾기 열풍이 저는 불 거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제일 아름답게 만나는 거는 금정에서 후보 단일화 했을 때 두 분이 함께 단일 후보에 손을 올려주는 거. 그게 가장 극적이고 아름답고 우리 국민들이 속이 시원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